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번 2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의 단어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내가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2차 방정식의 실근해 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또는 근해 위치라고 불리는 파트입니다. 둘 다 근해 조건을 주어지는 두 파트인데, 앞에 실근해 보호라는 파트에서는 근해 조건을 뭘 주냐?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냐, 이렇게 부호를 이야기해주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뒤 옆 페이지에 보면 근해 분리라고 되어 있는 근해 위치 파트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크다든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든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든지, 아니면 두 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을 더 디테일하게 조건을 주는 걸 우리가 근해 분리 문제라고 하고, 단순하게 부호만 이야기하는 파트를 실근해 보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근해 보호 파트가 당연히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주어지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 음수의 기준이 뭐냐면, 수직선의 수를 나타냈을 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즉 0보다 큰 수들을 우리가 양수라고 하고,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0보다 왼쪽에, 즉 0보다 작은 수들을 음수라고 해. 0보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란 얘기지, 허수는요 양수다 음수를 표현하지 않아요. 양수다 음수다 표현한 것 자체가 두 근이 모두 실근이란 뜻이야. 따라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를 먼저 해줘. 그거는 양수라고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음수라고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야. 응? 근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그냥 두 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면 판별 D가 0보다 크다라고 풀어야겠지. 등호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다시 양수로 돌아오면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둘 다 양수니까 더하면 양수겠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둘 다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판별 D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두 근의 합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0보다 작고요. 두 근의 곱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0보다 크겠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 하나는 양수 하나 음수란 얘기야. 그거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라고 얘기해. 그쵸? 그때는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때는 항상 두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근. 그렇잖아.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인데 같을 수가 없잖아. 그쵸? 따라서 항상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 할 필요 없고요.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땐 두 근의 합의 부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합도 쓸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한 조건,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쓰면 돼. 그치? 근데 또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서도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의 크기를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 응?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조건 하나 추가하는 거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면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조건 하나 추가.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면 두 개 더하면 0이겠지. 따라서 두 근의 합이 0이다라는 조건 하나 추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내가 예제 1번에 여러 문제를 놨을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 1번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조건 3개 만족하는 거라 했지. 양수라고 준 거 자체가 실근이다. 판별 D는 0 이상이다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쓸게.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 이상이지.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 인수분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0 이상.
그러면 K축을 그려주고 K축에서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는 거지. 0 이상을 찾는 중이니까 우리는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또는 2 이상이지.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두근의 합이었다. 두근의 합 지금 2K죠.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K는 0보다 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두근의 곱이었다. 두근의 곱 K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지.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지. 하나, 둘,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가 답이야. 그럼 우리 보통 수직선 이용하지. 자, 마이너스 1, 0, 2를 표시해 볼게. 첫 번째 마이너스 1 이하 2 이상. 두 번째 조건이 0보다 크다. 세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2도 썼어야 되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거 아니니? 그쵸? 따라서 1번의 답 K는 2 이상이 돼. 이해돼?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보자. 얘도 조건 3개 푸는 거였다. 첫 번째, 음수라고 주어진 것 자체가 대소 비교 됐어? 실근이란 얘기를 했지. 판별 D가 0 이상이야. 근데 1차항 개수가 짝수니까 난 4분의 D를 쓸 거다. 마이너스 K 플러스 4의 제곱. 그냥 마이너스 할 필요 없잖아. 쏘리. K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0 이상.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요. 8K 플러스 16이 0 이상이니까 K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K 플러스 4죠. 얘가 두근이 모두 음수야. 0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K 플러스 4는 0보다 큰 거고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겠지. 마지막으로 두근의 곱 K 제곱은 0보다 커. 자, 이게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 K거든. 얘가 0보다 크려면 뭐만 아니면 되냐면 0만 아니면 돼. 요거 풀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K가 0만 아니면 제곱해서 다 양수 되겠지? 그럼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애를 찾으려면 수직선 이용하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을 표시해서 첫 번째 마이너스 2 이상, 두 번째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세 번째 0이 아니다는 0에 뻥 뚫어주고 위로 올리면 돼. 그랬을 때 공통범위는 얘랑 얘 빼고 얘지. 그쵸? 그래서 답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K가 마이너스 2 이상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0보다 크다라고 써주죠. 3번 문제가 제일 쉬워요. 두근이 그냥 서로 다른 보호래. 얘만 조건 하나 하지 않았니? 그치? 서로 다른 보호다, 하나 양수 하나 음수다 라고만 준 거고 두 근의 곱인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만 하면 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4번에 두 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인데 절대값의 크기 같다라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0이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겠지? 따라서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K, K 마이너스 1이야. 얘가 0이고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게 K제곱 마이너스 2K야.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여기에서 K는 0 또는 1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에서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K는 0에서 2 사이란 게 나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K의 값은 1밖에 없죠. 0은 들어가지가 않지. 5번에 보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양수의 근의 절대값이 음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고요.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두 근의 합도 0보다 클 겁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k-2가 0보다 작지. 따라서 k는 2보다 작다는 조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때 0보다 작아야겠지. 따라서 k-1, k-3이 0보다 작아. k 값의 범위는 1에서 3 사이죠. 그래서 공통범위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처음에 k가 2보다 작다 나왔지. 두 번째 k는 1에서 3 사이 나왔어. 이렇게 해보면 공통범위는 요거잖아. 따라서 구하는 k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야. 6번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일단은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을 거고,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도 0보다 작겠지. 여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지. 얘가 0보다 작습니다. k 플러스 7이 0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7보다 커. 두 근의 곱은 k예요. k가 0보다 작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에 해는 2차 함수의 x절편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거 이용할 거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 함수값, 축, 판함축,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자, 첫 번째,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자, 어떻게 푸냐면 p를 표시하고 p보다 크게 알파, 베타를 표시해. 그럼 p보다 오른쪽에 알파와 베타를 표시하는 거지. 그리고 2차 함수 y는 fx를 그린다. 이렇게 아래로 그렸어. 그치? 그랬을 때 두 근이 p보다 크다? 대소를 비교했잖아? 그럼 둘 다 실근이란 얘기지? 일단 판별 d가 0 이상이고, 그리고 함수값, 경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p보다 크다 기준이 되는 p일 때 함수값을 생각하는 거야. p일 때 함수값이 요거지. x축 위에 있지 않니? x축 위에 있다는 건 양수란 얘기죠. 그래서 f, p가 0보다 커. 마지막으로 축이에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이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지?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커야겠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보자. 그러면 p를 표시한 다음에 두 근 알파, 베타를 p보다 왼쪽에 표시해서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 p보다 작다. 대소를 비교했다는 얘기는 두 근이 모두 실근이란 얘기야. 판별 d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p일 때 함수값을 봐. p일 때 함수값. x축 위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그러면 함수값은 양수란 얘기지.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보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왼쪽에 존재하죠. 왼쪽에 있다는 거는 p보다 작다는 얘기지. 얘가 p보다 작아. 이 세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 그럼 p일 때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fp가 0보다 작다만 하면 돼. 왜 판별식 할 필요 없냐면요. 2차 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인 점이 있다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x축과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판별식 하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가져. 그치? 그 다음에 이 축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치?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할게. 두 근 모두 PQ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PQ를 표시하고 PQ 사이에 알파, 베타를 표시하고
2차 함수 y는 fx를 그려. 그랬을 때 지금 두근 알파 베타가 있어야 되니까 판별 t가 0 이상이야. 그리고 나서 경계에 해당하는 게 pq죠. p일 때 함수값, q일 때 함수값. 둘 다 x축 위에 존재하지 않니? 둘 다 함수값이 양수겠지? 그래서 fp도 양수고 fq도 양수야. 마지막으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p, q 사이에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는 크고 q보다 작아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봤을 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함수값이 양수인 조건, 함수값이 양수인 조건, 함수값이 양수인 조건만 나올 때에는 무조건 판별식을 해야 한다. 그치? 하지만 함수값이 음수인 조건이 나올 때에는 판별식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다. 그럼 내가 예제 2번에 1번부터 풀게. 얘를 풀려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2차식을 함수식으로 하는 함수 fx 2차 함수식을 써볼게. fx x의 제곱 2ax 플러스 6 마이너스 a야. 이때 2차 방정식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면 자, x축을 그리고 1을 면적 표시해.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오른쪽에 알파하고 베타를 적당히 쓴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그럼 이 2차 함수가 얘의 그래프인 거지.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세 가지 조건. 판별식, 함수값, 축. 이 세 가지를 볼 거거든. 첫 번째,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 D는 0 이상이어야겠지. 자, 두 번째. 지금 기준이 되는 게 1이야. 1일 때 함수값 쭉 올라가면 요쯤 있겠죠? x축 위에 있지? 함수값이 양수일 거야. f1은 0보다 커야 돼.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지금 2차 함수의 축이 여기 있다.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지 않니? 그래서 축방은 1보다 커야 된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해야 돼. 한번 해결해 보면 판별식, 요거 1차 항의 수 짝수야. 4분의 D 쓸게.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0 이상,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 이상, 인수분해 되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0 이상.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3 이하거나 또는 a가 2 이상이다 나오지. 되니?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요. 1 2a 플러스 6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a 플러스 7이 0보다 큰 거니까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겠지. 그럼 이 함수에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a 아니니?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수직선 이용해서 구하자. 처음에 나온 게 마이너스 3 이하 2 이상. 두 번째 나온 게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세 번째 나온 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치? 그럼 공통 범위는 요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3 이하가 되겠죠. 자, 2번은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근이 2보다 작대. 그러면 이 2차식으로 하는 함수 fx를 써보자.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5라고 놓고 2보다 작다니까 수직선에 2 표시하고 2보다 왼쪽에 알파, 베타를 표시한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를 그리자. 얘가 이 fx의 그래프지.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의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얘는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판별 D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리고 지금 기준이 되는 점이 2거든요. 2일 때 함수값이 x축 위에요. 그럼 2일 때 함수값 양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차함수의 축 보면 2보다 왼쪽에 있죠.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2보다 작습니다. 이해되니? 하나씩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 그러면 a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또는 10보다 크겠네. 맞니? 그 다음에 F는 여기다 2 넣으면 끝이다. 4 마이너스 2A 3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 마이너스 0보다 크니까 A는 1보다 크겠다. 자, 축의 방정식은 여기에서 2분의 A네. 2분의 A야. 그치? 얘가 2보다 작아. 그럼 A는 4보다 작겠지? 그럼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 구해보자. 처음에 2보다 작거나 10보다 크다 나왔고, 두 번째 1보다 크다 나왔고, 세 번째 4보다 작다 나왔다. 맞니? 그러면 공통 범위가 여기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 값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가 되겠지. 3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존재한데, 그러면 내가 이 2차 방정식 2차식을 함수 fx로 놓고 문제를 해결할 건데, 수직선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3과 0 둘 다 표시한 다음에 두근이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존재한데, 그럼 알파, 베타를 표시해. 그리고 아래로 보는 2차 함수 그리자. 이 2차 함수가 이 fx의 그래프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근일의 판별 t가 0보다 클 거야. 두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라는 건 마이너스 3, 이 문제에서 0을 얘기하죠.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도 양수, 0일 때 함수값도 양수네요. 그래서 f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f0 0보다 크다. 두 개를 풀 거고, 마지막 축의 방정식 봅시다. 2차 함수의 축은 마이너스 3과 0 사이 아니니?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과 0 사이다. 요 세 가지. 원래는 네 가지지, 그치? 풀어보자. 판별식부터 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a 0보다 크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f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된다. 9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니까 a는 3보다 작겠지. 또 f0 3 마이너스 a네.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a가 3보다 작네. 두 조건 똑같네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거든. 얘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야.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a는 0에서 6 사이지. 그럼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범위를 찾아보자. a축. 처음에 나온 게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나온 게 둘 다 3보다 작다지. 하나만 표시할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방에서 나온 게 0에서 6 사이다. 공통 범위가 요거네. 맞니? 따라서 우리 구하는 A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돼. 제일 쉬운 게 이 문제인데요. 이 2차 방정식이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한데, 그러면 2차 함수 fx, x의 제곱, a-2x,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놨을 때, 수직선 1 표시에 1이 두근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 사이에 1이 있는 거지.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지. 얘의 그래프가 요거야.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음수 아니니? x축 밑에 있잖아.
F1이 0보다 작을 거고 함수값이 음수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추계 방정식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할 필요 없어. 따라서 이 조건 하나만 풀면 되고 1 대입하면 1 a-2 -2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네. 따라서 a가 3보다 크다가 되지. 마지막 5번입니다. 2차 방정식 한근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 있고 다른 한근은 1보다 크다 그랬어. 그러면 일단은 요 2차식 갖고 fx를 잡아놓고 문제 조건에 맞게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한 근은 요 사이에 한 근은 1보다 큰 데 있겠죠.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네. 요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지. 그랬을 때 지금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1일 때 함수값들을 보면 마이너스 4일 때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 마이너스 3일 때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 1일 때도 x축 밑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음수야. 함수값이 음수인 조건이 나오면 판별식 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얘는 축방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 둘, 세 조건, 즉 f-4가 0보다 크다, f-3이 0보다 작다, f1이 0보다 작다. 이 함수값에 대한 조건만 하면 돼. 그럼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a가 9보다 작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거네. 그럼 a가 4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f1, 1, 2,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작네. a가 4보다 크다 나오겠지? 얘와 얘 공통 범위는 a가 4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되겠다.